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활동을 하면은 불이익이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된 활동이라고 하면은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시를 마치 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착각하십니다. 남들이 안 하는 활동을 해야 좋은 대학을 간다.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죠. 하지만 대학은 매년 수만 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인물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들을 더 좋게 만들고 개선했을 뿐입니다. 혁신이란 단어를 대부분 잘못 이해하십니다. 혁신은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개선해서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테슬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차 기술은 1970년대부터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창업자도 아닙니다. 단순한 투자자였다가 원래 창업가들을 쫓아내고 본인이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럼 테슬라는 왜 대단할까요? 예전에는 소나타급 전기차를 만드는데 2억 원이 들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3천만 원인데 누가 2억짜리 소나타를 사겠습니까? 그러니 시장성이 없어서 아무도 전기차를 안 만든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같은 차를 7천만 원, 6천만 원, 나아가 5천만 원에 만들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기술 자체는 새롭지 않았지만 기존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혁신이 된 겁니다. 이 원리를 활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활동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에 할 수 있는 활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활동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와 임팩트를 만들었는지입니다. 아이디어가 같더라도 학생마다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똑같이 환경 캠페인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5명과 함께 작은 캠페인을 하고 끝납니다. 어떤 학생은 지역 사회로 확장해서 지역 정부와 협력하고 실제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냅니다. 겉으로는 같은 환경 캠페인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활동이고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대학은 활동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하버드의 활동 평가 기준을 보더라도 차별성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향력과 확장성만 봅니다. 차별화된 활동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차별화된 활동을 하면은 학생만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합격생들의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 흔하고 뻔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학생을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유스 임팩트 활동을 두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룹으로 하는 활동이면 다른 학생들과 겹쳐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2명이 유펜에 합격했고 다음 해에 똑같은 프로젝트에서 또 유펜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2년 연속 브라운과 다트머스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컨설팅 회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의 학생이 똑같은 활동과 똑같은 결과물을 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원서에 다 똑같은 내용을 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스 임팩트 활동은 다릅니다. 같은 프로젝트라도 학생마다 맞는 역할, 진행 과정, 결과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서에 쓸 내용도 다 달라집니다. 잘한 학생들은 우리 활동이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쓰지 않고 내가 이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다 라고 씁니다.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룹 활동은 서로 도와주면서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팀워크는 혼자서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혼자 몰래 활동한다면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리고 유스 임팩트처럼 스케일이 조금 있는 프로젝트 활동들은 혼자 했다고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활동의 비중입니다. 모든 활동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 3, 4개의 메인 활동이 있고 나머지는 서포트 활동입니다. 서포트 활동은 크게 차별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와 전공에만 맞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메인 활동은 조금 더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컨설팅에서 만들어 놓은 활동을 내가 주도했다 또 쓰면 위험합니다. 여러 학생이 동시에 똑같은 걸 쓰면 거짓말이 드러나니까요.
반대로 공동 창업자가 두세 명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했다고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유스 임팩트 활동을 원서에서 숨기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스 임팩트에서 활동을 했다는 내용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부러 그걸 숨기려고 노력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스 임팩트는 컨설팅이 아니라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활동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학생이 직접 주도해야 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기록됩니다. 학생들이 유스 임팩트 활동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못하는 활동을 유스 임팩트와 함께하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하면은 100시간, 200시간 걸리는 작업을 유스 임팩트와 함께하면은 50시간, 30시간 만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스 임팩트가 대신 활동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MIT, 스탠퍼드, 유펜 와튼, 브라운에 합격한 학생들이 유스 임팩트 보고서를 원서에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로고와 웹사이트 링크까지 넣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학은 누가 대신 해줬으면 싫어하지 학생이 직접 한 결과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활동을 해서 불이익이 있다면은 MUN, Debate, Student Council, Music, Sports 이런 건 아무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하는 활동인데도 합격할 학생들은 다 합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성과와 임팩트를 내는가입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의 스토리와 성장이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활동을 한다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혁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개선입니다. 대학은 활동 이름이 아니라 과정과 성과를 봅니다. 그룹 활동은 오히려 리더십과 팀워크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메인 활동은 맞춤형으로, 서포트 활동은 유연하게 해도 됩니다. 유스 임팩트 활동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학생만의 스토리입니다. 이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활동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